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많은 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참고 또 참아봤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짜증만 납니다. 뭐 탄핵 때 박근혜 정권이 어떻니, 이명박 정권이 어떻니 이런 말 다 떠들어 놓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로 나올 때는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떠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한 폐렴 무능은 또 어떻습니까? 이 무능한 정권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곳에서 분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노원갑입니다. 이노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노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갑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네네. 또 선거로서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네. 본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노원구청장을 했고, 그 이전에는 물론 중앙정부 청와대 서울시에서 간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부터 16년도까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할 것은 제가 19대 국회의원 될 때 그 유명한 낙곰수 김용민 씨를 일거에 물리치고 그때 당당히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험지죠. 노원의 그렇죠. 가불병이 모두 험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20대 때 우리 당시에 보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낙선을 하고 요번에 다시 21대 공천을 받아서 경선을 했습니다. 공천을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네. 정말 그 당시에 그 낙곰수 김용민, 그 말도 안 되는 그 막말, 망언? 네네. 망언이란 표현도 아까운 그 표현들로 인해서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선거가 싹 뒤집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었는데 네네. 또 그 과정에서 이노근 전 의원께서 또 투쟁을 하셨고 이번에 네.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원에 계신 분들은요, 이노근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낌없는 지지와 또 성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께 그럼 이제 네네. 본격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노원갑이라고 하면은 뭐 앞서 지적하셨지만 쉽지만은 않은 곳이다 라고도 네네. 이제 많이들 지적하시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뭐 갤럽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를 막 넘고 있고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이 뭐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노원갑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똑같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특히 리얼미터에 대해서 뭐라고 저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죠. 구라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구라미터. 구라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한다고. 네. 그래 구라미터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체감 여론조사가 있고 체감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12월 중순부터 이제 노원 지역 바닥바닥 우리 선거구는 월계동과 공릉동입니다. 바닥바닥. 어허. 거기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있는 데인데 그걸 바닥바닥 돌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뭐 지지도상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뺐는지 몰라도 틀려요. 틀리다. 예, 틀리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문항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가중치라는 게 있다며요. 가중치를 또 편차이 수정을 하는데 그것도 달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미 한국의 여론조사는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한번 보십시오. 안보가 어떠냐, 민생이 됐다고 보는데 그거 느끼느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의 지하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가게방 있잖아요. 지하철 상가 있잖아요. 뭐 거의 문 싹 닫았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거든. 상가 어떻습니까?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문 닫고 식당이 안 돼가지고 좀 난립니다. 그래서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이제 경제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하는 데 있어서 현장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감이 없다라고 네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 거치면서 국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이폰 이런 거 사려고 줄 선 게 아니라 그 마스크 하나를 사겠다고 지금 약국에서 줄을 서는데 네. 그 줄 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이번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옆에 약국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 선거 운동을 하다니 제가 돌아다녀 보면 줄을 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서봤어요. 서봤는데 앞뒤에서 상 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욕을 해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그냥 정치인이라고 정치인들 굉장히 욕을 해요. 그렇죠. 이 마스크 하나 관리 못하는 정권이 이게 정권이냐?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 저기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까? 그때 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계속 뭐 시국적인 데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나라냐고 그랬죠. 지금 바로 그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뭐 서민들은 먹고나 살았어요. 지금 서민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이거는 뭐 1,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심각한데 무슨 느닷없이 무슨 자화자찬하듯이 어젯밤입니까? 네, 세계 맞습니다. 무슨 각종 20여 개국 정상회담을 막 화상회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 한국이 주도한다듯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은 국민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세계 정상과 대화도 좋습니다. 국민한테 길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아니 마스크 그렇게 부족한 거 알 텐데 중국한테 뭐 300만 가에 갖다 줬죠. 그렇죠. 그 욕이 시중에 말도 못해요. 근데 여기 참고로 제가 하나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원구청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청장을 하면 포괄적인 뭐 권한이 있든 없든 이제 책임의식을 느끼거든요. 구청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2억 원어치인가 어떻게 돈을 풀어가지고 마스크를 전국에서 조금씩 구해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눠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확진자, 열이 나고 있던 확진 판정은 안 됐지만 네네. 바로 그 직전에 그걸 나눠줬어요. 열이 나는 사람이 320가구로. 그래 난리가 났죠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게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 마스크 관리도 못하는 문정권 들어와서의 그 빗대선 말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건 좀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제가 선거 로고송을 하는데 그 영탁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런데 그 가사를 개조해서 그 핵심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겁니다 제목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동안 정치 폭정으로 얼마나 적폐몰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기업이든 뭐 정적이든 반대편이든 정치몰이해서 싸그리 없앨 듯이 그렇게 요란을 치더니 경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경제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누굽니까? 서민들입니다. 서민. 걸핏하면 민주당 정권 뭐라고 그래요? 국민 먼저, 서민 먼저. 국민 먼저, 서민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들 하는 것은 내 편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편은 나중입니다. 그렇죠. 나중.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정상 화상회의도 좋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체감 지수를 느껴보십시오. 과연 지지도가 뭐 50%대 45%에서 50% 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저는 그거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다. 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요. 뭐 지금 뭐 지역 현안 이슈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왕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문정권이요. 의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무슨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그렇게 막아라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말 다 무시하다가 싹 다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여론을 이젠 또 덮으려고 아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그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발상을 해가지고 네. 이 코로나를 오히려 선거에 이용해서 자신들이 한번 또 큰 압승을 한번 또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택도 없겠죠? 저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전 차단을 못 해가지고 우한발 코로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의사협회 같은 데서 여러 차례 건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면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사항을 잘 검토해서 차단을 했어야죠.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것을 뭐 늦추고 또는 질질 끌다가 결국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서 급격히 늘어났고 그 속도가 아주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 이제 거의 만여 명 가까이 가는 거예요. 9,3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져야죠. 그러니까요. 책임의식은커녕 무슨 자화자찬하듯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 시설이 잘 되고 한 것은 대통령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의료 투자, 시설 투자 이거 다 민간 기업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 종합병원들이 뭡니까? 국립대학 병원보다 나아요, 수준이.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대처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맞지. 무슨 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뭘 막았다? 그거는 오히려 정부가 실수한 것은 가장 큰 건 초동에 우한폐렴이 들어온 것을 막지 못했다. 그것은 차단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겨가지고 차단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성이라도 해야죠. 대통령 반성문 써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그냥 텔레비 다 동원해가지고 텔레비 누가 요새 실제 유튜브 방송에 종방에 방송보다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사태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방송에 나오면 그걸 사실로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쏙 넣습니다. 이것을 옛말로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혹세무민. 혹세무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해서 백성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 문정권이 지금 현안 통치나 정책을 하는 건 혹세무민적인 요소가 많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만 닫으면은 마치 다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결국 주장한 건데요. 사실 자화자찬한 것도 뻔뻔하죠. 자기들이 무능해가지고 일 다 벌려놓고 민간에서 겨우겨우 그걸 지금 수습해 나가는데 그 수습하는 걸 가지고 거봐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혹세무민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박원순 킬러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박원순이 왜 또 떠오르냐면은 이 박원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하고 비슷하게 지금 마치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령 자기네가 시장에 있을 때 신천지 이런 사람들 다 해줘 놓고는 이제 와서 또 신천지가 또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또 취소하고 있어요.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너구 후보께서도 답답한 게 많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서울시에 30년간 있었어요. 네. 서울시의 실국장들 다 알아요, 거의 다. 그런데 가끔 가다 거기에 이제 후배들이니까 얘기를 서로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메리스입니까? 메리스 사태 박근혜 때죠. 박근혜 맞습니다. 정권 때지. 그때 메리스를 못 막는다고 얼마나 박원순 시장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준전시라고 하면서. 완전히 얼마나 소동을 벌리듯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됐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원순 시장한테 왜 못 막아? 시장은 그 총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때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아니, 시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당시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업보로 지금 박 시장한테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업무에 열중해야지. 예방하는 데 열중하고 치료하는 데 열중해야지. 정치적 무게감,
그를 통해서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거는 빨리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뜯어고치기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사실 네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노근 전 의원께서 네네. 박원순 킬러셨으니까 이번에 진짜 국회 입성하시면은 단순히 노원갑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이 너무 편향돼 있고 말도 안 되는 시정들이 지금 장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는 정말 박원순 서울시장을 혼쭐을 낸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전공에 가장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도 주택정책으로 받았습니다. 주택정책. 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30년 했고 3개구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또 구청장도 했으니까 실무에 다 달았거든요.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걸 스스로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괜히 자기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점수나 딸라고 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택 가격이 한꺼번에 폭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의도하고 용산을 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한번 들었죠. 네네네. 그 발언 한마디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했죠.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박 시장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서민들, 서울에 주택 없는 사람의 한 50% 내외가 됩니다. 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폭등한 바람에 뭡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게 한 희망 사다리가 다 무너져 있어요. 적어도 한 30살 뒤면 결혼하고 10년이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은 돼야 되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박원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시정부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 집을 못 짓게 해요. 왜 집을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야 됩니다. 집을 줘야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에 감당할 수 있어서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도 보강할 수 있고. 안전도 그렇고 또 더더군다나 주택 보급률이 서울에 없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의 희망을 놔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 붙여서 또 규제를 너무 많이 해요. 규제. 규제하니까 집 짓다가도 예를 들어서 100가구 질 거를 80가구 짓고 90가구 지르고 그러면 10가구 내 20가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건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요. 그건 뭐냐면은 도쿄나 외국 이렇게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층고 같은 개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박원순 시장 환경주의자 아닙니까? 네네. 환경을 꼭 대입시켜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 시장은 정상으로 와야 정책이 정상으로 들어와야 이게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만일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의 실패의 원인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게 막 떠올랐어요. 네. 지금 노원가 지역도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네네. 저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박원순의 이 황당한 행정 중에 제가 지금 막 스쳐 지나간 게 네. 뭐냐면은 그 아파트 어디 단지를 재건축하는데 무슨 그 옛날 아파트 단지에 보면 무슨 굴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증기탑인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그게 또 무슨 유산이라고 무슨 근대 유산인가? 그래가지고 그 굴뚝을 또 남겨놔라. 거기 이제 나머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굴뚝을 또 살려 남겨야 된다. 이런 이상한 행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재건축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그 당시에 분노의 여론이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의 무능한 행정을 하니까 지금 점점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들을 한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은 서울 시민들을 서울에 살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떠나게 하는 게 지금 서울시장의 역할인 거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저도 이제 그런 기관에서의 임무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떠나가는 우리의 도시가 아니라 들어오는 도시로 해야 그렇죠. 그 지역이 발전한다. 근데 노원만 해도요. 제가 구청장 할 때 63만 정도 됐어요. 54만
54만입니다. 네. 한 9만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 서울의 평균 줄은 게 한 5% 정도 돼요. 우리는 한 10% 가까이 줄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에 근데 강남에 동시대에 지었던 집이 노원에 똑같이 있어요. 강남은 재건축이 다 됐어요. 근데 강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때문에. 근데 거기 규제에 개입되는 사람들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뭐 대변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 언저리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좌파 건축가들이 많아요. 좌파 도시에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라면 좀 뭐냐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더 규제를 해요. 아니 저는 뭐요 서울시의 주택정책 지금 잠실반포 도구 있잖아요. 5층짜리 제가 재건축을 주도해서 오늘날 30층대로 아주 중산층이 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시도하려고 관련 규정도 다 고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주택을 무슨 뭐 이 사람도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건 사업이래. 토건 사업이라고 매도를 해. 매도. 그러니까요. 아니 토목과 건축이라고 점잖게 쓰면 안 됩니까? 토건 사업이라고.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다고.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해봤잖아.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한 게 있어? 지금 서울에서 박 시장 들어서 뭐 제대로 내가 이 작품이다.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서울여가 고가. 아, 그거 있네요. 네,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국토교통에 있었어요. 그래, 그거는 교통대책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수리에 완전하게 쓰든지 아니면 그걸 철거하려면 지하로 도로를 내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구청장도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바로 좌파 건축가가 개입돼서 그걸 했는데 그 돈이 한 500억 가량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많이 근데 들어갔네. 오늘날 가보십시오. 거기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안 걸어 다녀요. 사람이 있느냐. 박 시장님 가보십시오 한번. 거기 가봤어요. 거기 있는지. 저는 괜히- 가봤어요. 아니 박 시장이 지켜가봐야죠. 그 행사 때는 좀 오겠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요.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 괜히 정치적인 웨이트나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이벤트나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이게 나라냐는데 이게 서울시냐. 저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노근 후보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참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 서울로인가? 그 서울역에 그 지어놓은 그 산책길을 가봤는데 아무도 안 걷고요. 심지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금이 쫙쫙 가 있고 예. 그리고 그 한때 유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무슨 헌 신발을 줄줄이 달아가지고 거기에 막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흉물스러운 거를 왜 서울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서울로 그거 하나만 사례인 건데 이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으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아마 기억날 겁니다. 강북에서 옥탑방에서 한 달가량 박 시장 묵었죠.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유명했어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시장에. 한 달에 그 규정한 시간을 왜 옥탑방에서 묵어요? 시장에. 그러니까요. 시장실은 뭐 하고 거기서 각종 업무 챙기고 또 각 실국장들한테 보고받고 시장할 건 시장. 옥탑방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뭐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경전철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전철은 이미 제가 구청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할 때 그때 이미 다 제가 확정이 됐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사업자까지 완성이 됐던 겁니다. 착공을 못한 거는 왜 착공을 못했냐면 그때 성완종 회장 맞습니다. 경남그룹인가요? 경남기업. 거기에서 그 사업자를 땄는데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늦어졌어요. 이거 뭐냐면 박 시장은 만일 토건 사업이라고 매도를 하지 말고 토목과 건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시민한테 유리하고 나라의 정책에 적합하면 다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골목길 정비나하고 무슨 뭐 청소나 하는 것이 시장입니까? 도시를 못 사는 지역은 더 좀 잘 살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너무 가난한 사람은 복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도 그렇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해야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중에 하나 용어에 지금까지 기억 남는 게 생산적 복지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현찰을 싹 주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일거리를 조금 일이 느슨하고 좀 비효율적 그래도 일거리 줘서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야죠. 그렇죠? 그거 뭐 현찰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걸핏하면 민주당 정권은 현찰 뭐 수당 준다. 요번 우한포럼? 그것도 또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선거 앞두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타이밍상 선거 일이라도 줘요.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택도 없죠. 참 그래서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문정권은 저 경제를 정상화하고 경제 정상화하려면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취소나 처리하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로 돌아와서 이 경쟁의 효율성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낙오된 증언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되고 서울시장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 대권 하려면 본인이 시정을 잘 보고 정치를 잘해야만 지지를 받는 것이지 무슨 아주 눈깔 사탕 하나씩 줘가지고 막 단맛을 느끼게 해서 조금 뭐 쾌감에 의해서 지지하는 건 나는 그건 공인의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 기자님. 맞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식으로 국민을 어떻게 보면 잠깐 속여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좌파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노곤 후보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공공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중간에 이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 사회는 정의롭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정의는커녕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또 저기 여러 가지 적폐몰이를 보십시오. 또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데 사회주의 정책은 우선 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아요. 현찰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규제하고 뭐 걸핏하면 정부가 관여하고 말에 두드려 패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경제는 경제의 원리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민생 챙긴다고 요새같이 뭐 돈 싹 현찰 뿌리듯이 한다? 그건 한두 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비상시에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돼서는 안 된다. 생산을 통해서 또 거기에 노동을 통해서 다 자기의 몫을 정당한 분량만큼 가는 것이 임금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도 그렇습니다. 아유, 문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김정은이한테 진짜 창피할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아유, 창피해요. 국민 자존심은 상하죠. 근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결국 미사일만 발사하고 또 그거 기술을 개발시키고 또 원자 탄 실험, 원폭 실험을 또 여러 가지 실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이익을 전부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럼에도 누구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면 됩니다. 요걸 요렇게 하라, 저걸 요렇게 하라. 이래서는 안 돼요. 아유, 원전 폐기해가지고 얼마나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그 원전 폐기로 인해서 손실이 있잖아. 한 뭐 2천억까지 간다는 거. 그거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어요. 형사처. 왜냐하면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그거 뭐 수천억에 해당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재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정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고 청와대에서 적폐몰이 좀 그만두고 조국이나 경남지사입니까? 이런 사람들 청와대 개입해서는 안 돼요. 재판 사법부에 맡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문정권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하길 바라지만 국민의 충고 또 전문가의 충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어떤 비극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노군 후보님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서울 노원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서울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들이 신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군 후보도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